조조의 하북평정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조라는 강력한 외적이 나타났지만 원가의 원단과 원상은 후계자 싸움을 하기에 바쁜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형제네요. 자신들을 잡아먹을 강력한 외적이 눈앞에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 자식들에게 부동산 남겨주지 말아야겠어요. 그리하여 조조의 하북평정은 척척 이뤄지는데요. 원소의 통합된 리더십이 없으니 원가의 힘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합니다. 강력한 조조군 앞에서 우수수 원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토록 순조롭게 이뤄지는 하북평정이었는데요. 어느 날 곽가가 찾아와 조조에게 진언합니다. 곽가의 의견은 잠시 하북평정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잘 되어가고 있는 하북평정을 왜 멈춰야 할까요? 그 이유는 코너에 몰면 원단과 원상 형제들이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곽가의 말대로 공격을 멈추자 두 형제는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뉴스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로 말도 안 되게 싸우는 형제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불화의 씨앗이 되나 봅니다. 두 형제는 강적을 아래에 두고 신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원담은 조조에게 귀부하는데요. 그러나 귀부는 속임수였죠. 조조가 하북을 평정하는 중에 원담은 뒤치기를 시전합니다. 결국 진압되어 원담은 참수당하죠. 괜찮은 전략이었지만 조조의 클래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원상은 조조에게 밀려 하북 바깥으로 내쫓기는데요. 그는 오한족과 손을 잡고 투쟁을 이어나갑니다. 참으로 꼴사나운 모습이었는데요. 조조로서는 원상을 잡지 못하면 반란의 씨앗을 남겨두는 셈이라 불안했죠. 이 만화에서는 원소의 다른 아들 원희 이야기를 뺐는데요. 당시 원상과 함께 원희도 오한족과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조가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유비가 조조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데요. 유표 밑으로 유비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조로서는 항상 뒤치기를 시전하는 유비가 짜증나는데요. 조조가 걱정하자 곽가가 찾아와 진언합니다. 유표는 유비에게 중임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표는 인재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보다 큰 그릇에 유비를 중히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실상 유표의 생각도 맞네요. 유비는 형주 먹으러 유표 밑으로 들어간 것이었으니까요. 동시에 곽가의 유표 예측도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곽가의 말을 믿고 조조는 오한족 토벌에 나서는데요. 다행히 유비의 뒤치기는 없었습니다. 유표가 그를 중임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한족은 설마 조조가 올 줄 몰랐을 거예요. 오한족이 토벌되자 원상과 원희는 공손광에게 가는데요. 이렇듯 상황이 불리해지자 공손광은 원상과 원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는 대세를 아는 남자였기에 그들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쳐서 조조의 환심을 사려 했었죠. 참 시의적절한 대세 판단이네요. 이렇게 행동 안 했으면 공손광도 토벌당했을 테니 말이죠. 이렇듯 조조는 하북과 중원의 패자가 되는데요. 하북과 중원을 먹으면 중국의 노른자 땅은 다 먹은 셈이니 사실 이 구도면 통일은 쉬운 일이었죠. 이대로 버티기만 해도 몇 세대 지나면 국력 차이가 벌어져서 삼국은 통일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조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그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던 곽가가 병으로 죽은 것이었죠. 곽가의 죽음에 조조는 굉장히 슬펐다고 합니다. 곽가를 찬양하는 말을 조조가 남기기도 했으니 너무나 아쉬운 곽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38살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는 청년이라고 불러도 될 나이네요. 만약 그가 있었다면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라는 말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지만 곽가 팬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다음 편에는 조조의 형주정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하북평정을 끝낸 조조는 드디어 형주정벌을 시작합니다. 참 조조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네요. 형주의 막강한 유표를 상대로 조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지난 회차에서 유표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유표의 전략은 기다리다 약해지면 공격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유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니 그의 수명이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표는 저승사자가 되려갑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유표의 모습인데요. 설마 자기 수명이 여기까지인지는 예측 못했던 것 같아요. 유표가 죽자 그의 아들 유종은 낼름 조조에게 항복하는데요. 남은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조의 강력함에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북과 중원을 먹은 조조의 군사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조조는 쉽게 형주가 손에 들어오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조조 인생에서 쉽게 일이 이뤄지는 일이 없었죠. 한참 개고생을 한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형주가 손에 들어오다니 어이없는 조조의 형주정벌이었죠. 유표의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전략은 꽤 훌륭한 판단이었는데요. 기다리면서 힘을 소모하지 않고 먹겠다는 전략, 태평성대에는 통할 만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는 지금 같은 현대시대의 유표가 태어났다면 존버 전략으로 주식 투자를 크게 성공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난세에는 기다리는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네요. 꽤 괜찮은 전략이었는데 말이죠. 조조의 이러한 순항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무렵 유비에게 제갈량이 인간합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유비의 상고초려 이벤트인데요. 서주대학살로 피해를 입은 제갈량과 그의 일족, 그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유비와 동호는 손붙잡고 적벽대전에서 조조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밀고 내려오는 조조는 주춤하며 다시 허도로 돌아가야 했죠. 참 조조 인생은 쉽게 가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형주를 거저먹는다 싶더니 적벽대전이 터지니 말이죠. 어쨌든 적벽대전으로 인해서 삼국의 국경선이 만들어지죠. 한편 허도에서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음모를 벌이는 주체는 복황후였습니다. 헌재의 황후인 그녀는 조조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그녀는 어째서 조조를 암살하려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던 동기인이 조조에게 죽어버린 후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동기인처럼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동기인이 임산부임에도 무참히 죽였죠. 조조의 잔인함에 늘상 복황후는 두려워했죠. 이해가 되는 트라우마네요. 저라도 복황후 같은 일이 있었으면 조조를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트라우마에 두려워하다가 아버지 보관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조조를 암살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였죠. 편지를 받은 보관은 덜덜 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철부지 딸로 인해서 가문이 박살날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참 대세 판단 못하는 복황후죠. 보관은 바로 편지를 들고 찾아가 순욱에게 상담합니다. 순욱에게 사정하는데요. 부디 이 늙은이와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순욱으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었는데요. 순욱은 보관의 일을 조조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동기인 때처럼 조조가 복황후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이 일을 보고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한 처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차일피일 끙끙 앓으며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그 후 당사자인 보관이 죽어버려서 순욱은 이 일을 묻어버리려 했답니다. 한편 적벽대전 패배 후에 조조는 허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내정에 힘을 쏟는 조조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은 복황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조조가 알게 된 거죠. 모든 일을 알게 된 조조는 순욱을 호출하는데요. 그에게 어째서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추궁합니다. 순욱으로서는 식은땀이 나는 일이었는데요. 조조에게 호출된 순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조조의 질문에 순욱은 횡설수설 어버버 하는데요. 똑똑한 순욱답지 않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고 어버버하는 그의 모습에 조조는 어이없어 하는데요. 순욱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조조의 눈빛은 점차 차가워지는데요. 순욱에게 알았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점차 순욱과 조조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둘의 사이를 더욱 갈라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다음 편은 삼국지 순욱전 마지막 편이네요.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